예, 시작해 봅시다. extricate, intricate까지 했었죠? 끝난 거네요. 다음에 넘어갑시다. 파트 7이요. 첫 번째, intellect라는 단어예요. intellect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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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이 보시죠. 조금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intellect. 보세요. 중간에 보니까 어떤 단어 있죠? lect라는 단어 있죠? lect요. lect. 고르는 겁니다. 이것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명 중에 한 명을 뽑아내는 애, 걔가 능력 있고 똑똑한 애죠? 지성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intellect. intellect 지성, 지력. 그 다음에 intellectual, 지성인. intelligent, 똑똑한. 밑에 보니까 뭐 사무실 빌딩 등이 너무 어렵죠? 그냥 우리가 intelligence 빌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건물은 인텔리전스 빌딩 정도는 아니죠. 그죠? 인텔리전스 빌딩 같은 거 같아요. 막 갇히고 막 이러는 거 있죠. 그죠?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이런데요. 그죠? 인텔리전스 빌딩. 인터랙티브. 그 밑에는 인텔리저블 별표칩니다. 인텔리저블. 이게 뭐예요? 이해할 수 있는, 알아챌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IBLE가 붙어서요. 그죠? 이게 지적인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해독할 수 있는 이런 의미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elect 했었죠? 뽑는 거. select 고르는 거. eclectic 이런 것도 했었고요. 한 단어 더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여러 개 중에 이거를 먼저 뽑아가는 게 그쵸? 선호, 편해. 뭐요? predilection. 기억납니까? predilection. 그 다음에요. intercede에 다음 거 보면 되겠죠? intercede에 seed요. 이게 go 이런 뜻이었었죠? go 가다. 그래서 intercede 그쵸?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재하다, 조정하다. intercession, 중재, 조정. 그쵸? 그 다음에 antecede 할 때 ante 무슨 의미였었죠? 그쵸? 미리, 앞서서. 그래서 앞서가는 걸 선행합니다. 그래서 antecedent는 선례, 전례, 앞서간 사람, 전임자 이런 뜻이고요. precede도 역시 pre도 before M이기 때문에 미리 앞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precede, 앞서가다, 먼저 일어나다. precedent, 선례, 전례. 특히 어디다 체크하라고요? 동그라미요? 판례에다가 동그라미 치라고 했었죠? 판례라는 의미로 잘 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unprecedented, 전례 없는, 유례 없는, 최초로 일어난 일이란 뜻이에요. 전례 없는, 유례 없는, 최초로. 그 다음에 seced에 SE 동그라미 치면 SE가 무슨 의미였었죠? SE가 그렇죠. 분리이탈. 그래서 탈당하다, 탈퇴하다. secession, 탈퇴, 분리. recede, 뒤로 가는 거였었죠. 후퇴하다, 물러나다. recession, 후퇴. 근데 후퇴라는 의미인데 주로 경기 침체나 불경기일 때 주로 쓰는 단어가 recession입니다. 그렇죠? 경기 침체. 그 다음에요. seed는 알죠? 이거 말고도 뭐 access라든지 accessory 그래요. 이런 concede, 양보하다, 용인하다 그쵸? 이런 것 하면서 seed 같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sept라는 단어. 이거 sept도 많이 봤었죠? 우리가 sept. sept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나요? 뭐 sieve로도 변하고 sieve 이렇게도 변한다고 그랬었죠? 원래 sieve에서 나온 겁니다. sieve 잡는 거. 그러면 intercept는 둘이 공을 그쵸? 주고받는데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 그래서 가로채다는 의미인데 특히 어떤 의미로 쓴다고 하나 더 선호하라고 했었죠? 적의 미사일 같은 걸 중간에서 떨어뜨리는 거. 그래서 요격하다. 그렇죠? intercept. 그 다음에 accept는요. 받아들이다. accept는요. ex니까 얘를 take out. 그렇죠? 빼내는 거죠. 제외시키다. 됐어요? 또 뒤에서 받는 거. 뭐 있었죠? 앞에 보세요. 주목. 뒤에서 받는 거 receive. 그렇죠? 그 다음에 reception. 환영해. 누군가 받아들이는 receptionist 접수개원. receipt. 물건 사고 받는 거. 뭐 했었죠? 영수증. 그렇죠? 머릿속에 이렇게 모든 걸 담아놓는 거. conceive, 고안하다. conception, 고안 또는 임신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었죠. 어떤 애를 아래로 끌고 가는 거 deceive, 속이다. deception, 속임수. 그렇죠? 옛날 사람들이 미리 가졌던 생각, precept, 그렇죠? 속담 격언. 그렇죠? sept 같은 거 우리 같이 했었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 보세요. 그렇죠. intermediate라는 단어 중에 medium에서 나온 거죠. middle, 중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intermediate는 중재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intermediary는 중재물, 매개물. 그 다음에 mediate. 이 단어 옆에다 꼭 하나 써보세요.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이 항상 헷갈리는 게 이 단어하고 대충 봐서 계속 헷갈리는데 meditate하고 전혀 틀립니다. 이건 T가 하나 더 들어갔죠. meditate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명상하다는 뜻이고요. mediate는 중재하다는 뜻인 겁니다. 됐죠? mediate하고 meditate 틀려요. 보니까는 중간에 mediation, 중재, 조정, mediocre, 그쵸? 평범한 겁니다. 우리가 아까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별 볼 일 없고 보통이고 진부하다는 의미까지 가는 게 mediocre죠. 무슨 단어 있었죠? 여러분과 저처럼 길에 걸어다니는 사람, pedestrian, 이게 일상의 평범한 진부한 의미를 쓰인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요, medium, medium이 뭐죠? 중간이라는 뜻도 있고 매개체, 매개물, 이것도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언론 매체를 우리가 그쵸? mass media, 그죠? 대중매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우리가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중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뭐 How do you like your steak, sir? 스테이크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medium please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저한테서 물어봤죠. How about you? 당신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한국 사람 뭐라 그랬대요? 뭐 extra large please. 그죠? 그럼 망신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거 사이즈 얘기하는 게 아니죠. medium, well done, rare. 그죠? medium, well done 이런 식으로 그죠? medium, rare, well done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뭐가 가장 맛있어요? 우리 웰던 해도 뭐 그 뭐라 그러죠? 서큘런트한 거 마찬가지죠. 어떤 미디엄 웰던 여러분 주로 뭐를 먹어요? 미디엄이요? 웰던이요? 레어를 먹어요? 모르겠어요. 레어는 너무 좀 심하고 미디엄만 돼도 그쵸 거의 안 익어서 나오긴 하죠. 자, 안 익는 게 근데 좀 더 부드럽고 맛있다고 그러죠. 걔네가 이 서큘런트라고 그러죠. 육즙이라고 하는데 그게 많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해서요. 바싹 익히면은 그게 육즙이 사라지기 때문에 미디엄 웰든 그 정도 많이 먹죠. 그쵸? 됐죠? 메디가 중간이라는 뜻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미턴트에 어디야? 우리가 MIT. 이거 MIT 어떻게 변했었죠? MIS도 변했었죠? MIS. 이것도 샌드 보내는 거였었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인터미턴트 사이사이에 보내는 거니까 간헐적인 이런 뜻이고요. 트랜스미트 그쵸?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달하는 거. 레미트 뒤에서 돈 던져주는 거. 앞에 보는 겁니다. 다시요. 주먹. 네, 우리 그 아무리 속성 과정이라지만 머릿속에 반복을 해야 되죠. 들여보내고 허락하는 거 뭐 있었죠? 어드미트 통과시키는 거 퍼미트 그쵸? 사명 미션 사명을 주고 보내는 거 미셔너리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에미서리 사자 밀사 이런 것도 있었고요. 북한이 보내려고 하는 거 미사일 이런 것도 있었죠. MIT 그 다음에 뭐 밖으로 내뿜는 게 에미트 발산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미트란 서브미트는 뭐예요? 상대방 밑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굴복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제출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서브미트요. 근데 제출하다는 건 특히 여러분들 여학생들 같은 경우 어때요? 답안지 제출하세요. 시험지 제출하세요. 그럼 항상 어때요? 가지고 나와서 주세요. 그럼 아 제가 넣을게요. 그러면서 어때요? 근데 맨 밑에다 꽂아놓죠. 맨 밑에다 서브미트 그렇죠? 안 보이게 하려고 그렇죠? 그것도 어때요? 제출할 때 그냥 밑에다 꽂아요? 항상 이렇게 뒤집죠? 뒤집어서 뒤집어서 집어넣죠. 턴인 이것도 제출하라는 의미로 많이 쓰죠. 그렇죠? 그러면 다 밑에 꽂으면 어차피 나중에 시간이 좀 잘 이렇게 제일 위에 올라와 있죠. 그렇죠? 제일 위에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요. 인트로게이트 할 때 로그요. 이 로그라는 단어가 ask인데요. ask는 두 가지로 쓰여요. 첫 번째 어떤 의미요? 물어보다. 두 번째 요구하다. 그렇죠? 물어보다와 요구하다가 있어요. 그러면 인트로게이트는요. 서로 마주보면서 질문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야, 네가 죽인 거 맞지? 왜 저한테만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자꾸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게 조사 신문하는 게 인트로게이트예요. 그래서 인트로게이션 신문. 그렇죠? 에러건트가 뭐예요? AR 누구누구에게.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이 친구한테 야, 내가 너한테 뭐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안 돼. 질문은 내가 해. 넌 대답만 해. 그렇죠? 연락 싸가지 없죠? 요구는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그냥 따르기만 해. 그렇죠? 에러건트. 자기만 요구하고 딴 애들은 못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단어 로그가 뭐예요? 그쵸? 저도 중학교 입학식 날 학교 갔다 오다가 그쵸? 깡패를 만났죠? 7명이 9명한테 잡혔어요. 깡패를. 그래서 산으로 끌려갔습니다. 산으로 끌려갔어요. 그쵸? 야산으로. 9명한테. 막 그죠? 무서워 보이는 형들한테 끌려갔는데 야 똑바로 서. 막 그랬더니 막 이렇게 돈 내놔. 그래서 없는데 그때 뒤져서 나오면은 뭐야? 이런 한 대씩이야. 근데 저 되게 쫄았습니다. 왜? 뒷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 있었는데 이런 한 대면 1,000대잖아요. 그래서 설마 안 뒤지겠어요? 없는데 그랬어요. 이거 와봐. 뒤지는 거예요. 진짜로. 뒤져서 1,000원짜리 꺼냈습니다. 근데 막 화를 내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얘기했지. 이런 한 대씩이라고 100대 맞을 준비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속으로 아시겠지? 990대, 그렇죠. 900대 벌었다. 900대, 그쵸? 바보야, 1,000원에 이런 한 대씩이라고 했으면 1,000대인데 100대 맞을 준비해라. 그러길래, 그쵸? 제가 더 멍청한가요? 그걸 좋아하는 제가요? 로그요. 걔네가 뭐라고 해요? ask, 저한테 요구하죠. 돈 있어? 돈 내놔. 요구하죠. 누나 있어? 전화번호 내놔. 이게 깡패입니다. 나한테 요구하는 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있어요? 여러 명이 저한테 질문하러 왔어요. 질문하러 왔는데,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저희 집 10명이 왔어요. 질문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한 학생이 딱 앞으로 나와서 야 뒤로 가 있어. 왜? 그러니까 내가 먼저 물어볼 거야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뭔데? 나는 미리 요구하고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야. 이거 뭐라고 그러죠? prerogative. 이게 특권이었었죠. prerogative. 저거 싸구려지 아래로 깎아내는 거. derogatory, delegate, 폄하하다. 아래로 깎아내는 거. 이게 로그가 SQM이라는 거 봤던 적 있죠? 오케이. 봤던 적 없어도 지금 들으면 돼요. 계속해서 반복할 겁니다. 그 다음 단어요. interrupt요. rupt도 했었죠? rupt가 무슨 뜻이에요? 깨지는 겁니다. 깨지다. 그래서 rupt에다 break에다 밑줄 쳐놓으면 되죠? 이게 깨지는 거, 파열이에요. 그럼 둘이 대화하고 있는데 사이에 끼어들어서 대화를 깨뜨리는 거니까 중단시키다, 방해하다죠. interrupt, 중단, 방해. 그 다음에 rupture는 깨진 조각, 파편, 파열. corrupt, 둘 다 깨지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었죠? 어떻게 하면 뇌물 주고받으면 둘 다 깨진다고 그랬었죠? 부패, corruption, 부정부패. eruption은요, 안으로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입, 깨고 들어가는 거, break into. 그쵸, 침입. bankrupt, 뭐 하는 거죠? bankruptcy, 내 은행에 있는 account, 내 은행 계좌가 다 깨졌어요. 그래서 돈이 인출이 안 돼요. 파산한, 도산한. 그렇죠? 나중에 보면 이 rupt가 밖으로 분출하는 거 뭐였어요? 깨져서 밖으로 나오는 거. erupt, 그렇죠? 이 붙여, erupt, 그렇죠? 또 뭐 있었죠? 우리가 갑자기 유리병이 갑자기 깨져. 아 깜짝이야. 갑자기 깨지는 거. abrupt, 갑작스러운 이런 얘기도 했었죠? rupt, 깨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나온 단어가 sect네요. 이 sect는요, cut, 자르는 건데, 그쵸? 나중에 sect가 색이 되기도 하고요. 그쵸? 씩이 되기도 하고요. 그쵸? 또 나중에 side가 되기도 합니다. side. 그쵸? 다 자르다는 의미예요. 그럼 intersect는 서로 가로질러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교차하다. intersect. 그래서 우리가 intersect가 교차하다. intersection, 교차로. 그 다음에 section, 잘라낸 부분. 그래서 우리가 section TV 그렇게 하면 section 신문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구획들이 나눠지는 게 section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bisect는 by가 two죠. 두 개로 자르는 거 양분하다. insect, 몸이 안쪽으로 잘려진 동물이에요. 얘가 곤충이죠. 몸이 안쪽으로 잘려졌으니까. 살아있는 게 vivi예요. viv. 살아있는 걸 자르는 거니까는 생체해부하다, 생검하다. vivisection. 한 번씩 해봤죠. 생체해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초등학교 때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 개구리 해부 같은 거 초등학교 때 하죠? 막 심장 뛰는 거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때 하나요? 아, 중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요? 어쨌든 보면은 그 입시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학 교육이. 그렇죠? 올라갈수록 그런 거 실험도 많이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올라갈수록 딸딸딸 외우는 것뿐이 없고 실험 같은 거 실제 해보는 거는 뭐 그죠? 알코올 램프, 그죠? 비커 뭐 이런 거 해보는 건 다 초등학교 어렸을 때 해보고 클수록 그죠? 거의 실험 같은 거 못 해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커서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섹트는 자르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거 말고 나중에 보면요, 섹스라는 단어도 원래 섹스라는 단어도 자르다는 의미예요. 자르다는 의미. 그래서 두 가지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경에서는 그렇죠?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지. 아담을 만들어 아담이 자고 있는데 아담이 너무 외로워하니까 하나님이 심심할까 봐 뭐예요? 자고 있을 때 갈비뼈 하나를 leave, 그 갈비뼈 하나를 띄어가지고 하와를 이브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플라톤 같은 애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떨어진 자신의 갈비뼈를 항상 내 옆에 두고 싶어하는 게 본능입니다. 성의 본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 여자들이 들으면 이거는 여학생들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여자가 무슨 남자의 갈비뼈예요. 그렇죠? 약간 성경에서도 약간 어떤 의미가 있는 거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남성 위주죠. 그리고 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남자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어디에 보면 남자 플라톤의 향연인가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보면 재밌게 나와요. 이런 얘기하면 저 변태라고 그럴 것 같아요.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동성애가 아름다워요?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요, 진정한 사랑은 동성애였어요. 그거 뭐라고 그러더라? 에리스토파나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뭔가 하면 옛날의 사람들은요,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두 명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쵸? 앞뒤로 등이 이렇게 사람이 붙어 있었어요. 그쵸?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붙어 있는 게 인간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뭡니까? 그쵸? 저주를 받아서 그걸 다 띄어버린 겁니다. 가운데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등이 안 붙은 사람이 현재처럼 생긴 거라고 그리스인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신의 노임을 받아서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어때요? 그렇죠? 자신에서 떨어져 나간 그 반쪽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 가지 종류였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붙어 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남자끼리 붙어 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여자끼리 붙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가 그리스인들 눈에는 뭐예요? 그쵸? 남자 여자가 붙어있던 사람은 이성을 좋아하게 되는 거고, 남자끼리 붙어있던 애가 떨어지면 남성끼리 좋아하는 거고, 여자끼리 붙어있으면 레즈비언이 된다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 그리스의 신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걔네가 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던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세 가지 종류의 하나라고 봤던 겁니다. 이성애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호모, 게이들, 남성끼리 좋아하는 애, 그 다음에 여자끼리 좋아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그죠? 그 본성의 발로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섹스라는 언어인데 거기서 나온 겁니다. 떨어져 나간 일부분을 그리워하는 거, 자기의 반쪽을.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해요. 그렇죠? 아내는 뭐예요? 아내는 그렇죠? 사업 파트너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죠? 가정이라는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사업 파트너일 뿐입니다. 그래서 애를 낳고 싶으면 아내한테 가래요. 그 다음에 섹스를 원하면 뭡니까? 창녀한테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원하면 누구한테 가라고 그래요? 진정한 사랑을 원하면 누구한테 가라고 그래요? 그렇죠? 어린 소년에게 가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때 동성애는 주로 뭐예요?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 소년. 그렇죠?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떠올랐냐면은 얼마 전에 또 해병대에서 사고 쳤죠. 해병대 대령이. 그렇죠? 그러니까 꼬마 소년이 그 뭡니까? 2차 성직. 남성의 성직이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중성적인 애매한 매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남성이 아니면서 여성스럽고 이런 것들을 사랑의, 에로스의 사물로 봤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옛날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버럴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옛날에 그 진중권 씨 쓴 미학 오디세이 같은 데 보면 아주 굉장히 그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그게 보면은 우리는 변태다라고 얘기했던 게 최근 들어서 현대에 발달한 그런 변태가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거고, 걔네들이 굉장히 그런 거에 그리스인들이 이거 우리나라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우리는 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남성끼리의 동성애 이런 생각하면 약간 좀 징그럽죠? 근데 징그러운데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 동성애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하는 면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이해해 본 적 없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그쵸? 어떻게 말도 안 돼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참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동성애자라고. 생각해도 끔찍하죠? 여자가 안 좋고 남자가 좋아요. 끔찍하죠? 막, 그쵸? 끔찍한데,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동성애자라는 본능이 느껴지게 되면은, 그쵸?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성이요. 엄청 억누르겠죠? 미친 짓이다. 상상하지 말아야지. 자기 이성이 엄청 누를 텐데, 생각해보세요. 그 본능은요, 이성을 압도하는 겁니다. 많은 동성애자분들, 걔네들 어렸을 때 뭐예요? 자기가 동성애적인 기질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굉장히 노력했겠죠. 그거를 잠재우고 누르려고. 그렇지만 끝내 뭡니까? 본능에 굴복하죠. 그리고 동성애자의 길로 가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렇죠? 뭐 성격적으로 삐뚤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본능적인 욕구라는 게, 그렇죠? 이해가요.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동성애를.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야, 머릿속으로도 이성으로 못 눌렀다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강한 욕구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 섹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서 자르다는 단어에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intervene.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죠. vene. 이 vene이요 나중에 vent. 이렇게도 변하죠. vent. 그렇죠? 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intervene. 사이에 끼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개입하다. 그 다음에 intervention. 개입, 중재. 이건 못해. 개입 중재보다는 간섭의 의미로 많이 쓰는 게 intervention이에요. 그렇죠? 옆에는 좋은 의미로 나와 있죠. arbitration이나 mediation, 중재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military intervention, 군사적 개입 이렇게 많이 쓰는 거고요. convenient, 우리가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법, 편리한 방법이에요. convenience, 편리, inconvenience, 불편. 이 불편이란 단어는요, inconvenience, 그렇죠? I don't make an inconvenience of myself 할 때 이 불편함의 의미로 가장 많이 쓰는 게요. nuisance라는 단어입니다. nuisance. 이게 뭐예요? 우리가 폐를 끼친다고 그러죠. I don't make a nuisance of myself. 저는 제 자신을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할 때 inconvenience가 이거고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CVS 이게 뭐예요? convenience store. 편의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convenience. 그 다음에요. 와우, 이것도 봤던 거네. 우리가 accept 하면서. 그쵸? 아까 우리 accept 하면서 sieve란 단어도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잡는 거. 그럼 perceive. per가 through예요. 뭘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per, through. 감각기관이죠. 오감.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하여 우리가 take, 잡아내는 겁니다. 인지하다, 인식하다, 감지하다. perceive. perception, 인지, 지각, 감지. 그쵸?
imperceptibly. perceptibly가 인식할 수 있게, imperceptibly는 우리가 알아챌 수 없게, 그쵸?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아까 컨셉에 했었죠? 마음에 품다, 고안하다, 임신하다. conception, 개념 생각과 임신이라는 뜻 있고요. contra, 밑줄 치면 이 contra가 against니까 임신을 맞는 거, pim, 컨셉은 개념이고요. 또 한 번 떠올리는 겁니다. 주목, 속이는 거. deceive, deception. 그쵸? 또, 조상선조의 같은 생각, precept. 그쵸? precept 했었죠. 또 여러분이 뭐 했었어요? receive, reception, receptionist, receipt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쵸? receive는 다 뭐다? take, 잡다이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perennial이라는 단어가 나오네. perennial. 보시죠. perennial.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어떤 거 하면 이 단어예요. any. 이게 year, 연이라는 뜻입니다. 연도. 그쵸? 1년을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 있죠? perennial은 throughout. 그죠? 여러 해를 감통해서니까는 단연생의, perennial, 단연생의. 그죠? perennial 자체가 원래 단연생이란 뜻이고, perennial plant, 그러면 단연생 식물인데요. 요즘에는 그냥 perennial만 써도 plant가 있는 걸 봐서 단연생 식물로 많이 씁니다. annual, 1년에. biennial, 원래 1년에 2번. biennial, 이거는 1년에 1번. 근데 옆에 보니까 어때요? biennial이 2년에 1번에 이런 의미도 있죠? 1년에 2번, 2년에 1번에. 근데 요게요, biennial하고 biennial이요. 보니까 의미가 틀리죠? 그런데 미국 애들이 이거 헷갈려요. 그래서 지네도 막 헷갈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막 어떨 때 보면 여러분이 이 두 개가 의미가 헷갈리는 경우를 독해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biennial, 밑에 있는 2년에 한 번이라는 뜻은 본 적이 있어요. 언제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세계 사람들을 모아서 크게 축제를 하죠. 그쵸? 대전, 광주, biennale. 그쵸? 이게 원래 biennial, biennale라는 단어가 요 단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biennale. 그쵸? 2만 붙이면 되죠. biennale, biennale. 그쵸? biennale. 할 때 2년마다. 3년마다 부르면 뭐야? triennale.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semi-annual, 반년의. annuity, 1년마다 나오는 돈, 연금. millennium, 천년왕국이에요. millennium. 그치? n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친구랑 오늘 만난 지 1년 됐어요. 그럼 무슨 버스리? anniversary. 그렇죠? 옛날에 영화 중에 bicentennial 할 때 centennial은 뭐야? centennial. cent가 percent 할 때 cent이지. 100이죠? century. 그래서 centennial이요? 그렇죠? 안 적으셔도 돼요. 느끼면 됩니다.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런 단어는. centennial이 100주년이에요. 그럼 bicentennial. 그럼 200주년이. 그렇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대 같은 게 centennial hall 이런 거 있으면 100주년 기념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centennial. 이 bicentennial면은 어떤 영화였어요? 로빈 윌리엄스가 주인공이었었죠? 사이보그 기계인간이었었죠. 인간이 되고 싶어 하죠. 인간이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죠. 근데 아무래도 얘는 기계라는 걸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의 그렇죠? 동화를 못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 기계를 정지시켜버리죠. 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mortality. 그렇죠?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는 생명, immortality, 불멸성을 가진 이상 더 이상 인간일 수 없기 때문에 소멸성을 지니는 죽음을 택하면서 그렇죠? 전원을 끄면서 죽으면서 인간이 원하는 200년산 기계 이야기. 이게 바이센테니얼맨의 주제였었죠. 그렇죠? 참 모르겠어요.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이 이게 안 해도 오래 살고 싶죠. 인간은 오래 살고 싶고 그렇죠? 영구 불멸성을 갖고 왜 권력자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다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중국 역사예요. 정말 중국 역사 보면요. 대단하지 않아요? 원래 중국은 평균적으로 왕조가 한 200년마다 한 번씩 바뀌었어요. 일본은 더 짧게 바뀌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조선이 한 20년 가까이 갔고요. 고려도 한 480, 90년까지 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왕조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오래된 겁니다. 그럼 뭐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죠?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쿠데타나 이런 갑작스러운 그 권력자들의 권력 싸움이 아니라 그렇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지속하다가 그렇죠? 사회적 부조리가 더 이상 왕조에 몰락게 되면 새로운 게 나왔다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옛날에 막 국사 공부하면서 한국사 공부하면서 연락 왜 이렇게 많죠? 저 솔직히 국사가 되게 재밌으면서도 싫었어요. 왜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 국사 했었나요? 그죠? 국사 했었죠. 요즘에 보니까 수능에서 국사가 선택 과목이 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시험에서 국사하고 국민윤리는 필수였었죠. 심지어는 모든 시험이 다 있었어요. 국사하고 그거는. 근데 언제부터 선택 과목이 됐다는데 국사하면서 왜 재밌으면서 시험 나면은 이걸 외워서 뭐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구석기 유적지의 위치, 전말 동굴, 검은모루 동굴, 두봉 동굴 집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이 풀면서 또 같이 자. 그리고 발해, 그쵸. 정부 조직, 그쵸. 충의예지신 내 있고, 2호의 병영공 내 있고, 또 왕 이름 그쵸. 태종태세 문단세 연라 외우고, 신라시대, 그쵸. 육두품제대, 옷색깔도 알죠? 옷색깔. 아직도 기억납니다. 자비, 청황,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요. 왕의 이름이 거차이마왕, 거사간, 차차웅, 그쵸. 이사금, 마리간, 지지공왕 때 처음으로 왕이란 칭호를 받았다. 이거를 시험 문제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은 수능이랑 약간 틀린 게 옛날 학력고사는요. 진짜 암기할 게 많았어요. 다 외워야 됩니다. 구사체 딸딸딸 외워요. 연도까지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맞춰요. 국어책에 있는 것도 다 외워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수능하고 느껴보면요. 야, 수능이 정말 바람직한 것도 있구나. 왜? 제가 얼마 지났습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따지면 몇 년 차이 나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한 10년 되나요? 외웠는데요. 그쵸? 근데 아직도 기억한다는 거 그때 진짜 죽어라 외웠어요.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좋아하는 시 한번 외워볼래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뭐 나와요? 그래서 나도기가 역겨워. 그건 노래죠, 노래. 그쵸? 좋아하는 시조 한번 읊어보세요. 그럼 뭐예요? 저 이 몸이 죽고 이게 다요, 거의. 안 외우더라고요. 옛날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시는요, 다 외웠어요. 심지어는 유명하지 않은 사설 시조 같은 거 있죠? 말도 안 되는 것. 두톱이 팔을 물고 두어미에 치더라 앉아 건넌 산을 바라보고 백성골이 떠있거나 가슴이 끔찍하여 그런 거 에어라 날렐레 시망정 에어질 뻔 하게라 이런 거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됐습니다. 심지어 독한국어 선생님은요 시험 잘 보게 한다고 외워야지 풀 수 있었어요. 빨리. 그렇죠? 심지어는 저는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인가 할아버지인데 소설을 외우게 시키는 거. 소설을. 그래서 그때 저 소설 다 외웠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홍길동정. 길동이 점점 자라 팔세대며 총명이 과에 나야 하나를 들으면 열을 통하니 문일지시별해서 소설을 다 외우게 시켰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외우면서 이걸 외워야 될까? 저 국사도 외워보니까는 정말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서요. 쓸 일이 없어. 쓸 일이. 저번에 선동영 할 때 보니까 그쵸. 그때 배운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야, 맞아요. 옛날에 신라가 저랬었는데 솔직히 한심하죠. 왜? 지금 정부 조직도 몰라요. 근데 고구려 발해 신라 그쵸. 사만시대 정부 조직하고 군사 조직 다 머리에서 쫙 깨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국사랑 과목이 좀 답답하다고 느끼긴 했었는데, 그렇죠? 뭔 얘기했었어요? 근데 왜 얘기한 거야? 국사 얘기야? 왜? 인간이 죽기 싫어한다고. 그것 때문에 얘기한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군요. 막 국사 싫다고 막 얘기하니까는요, 대학 다닐 때 사학과 중국사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사 가지고서 무슨, 한국사가 역사냐? 왜 열고 열나 많잖아. 못하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중국사 공부하는 애 얘기를 들어보니까는요, 겸손해지더라고요. 야, 한국사가 공부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왜 이렇게 투쟁이 한국이 나라가 몇 개가 있었는데, 끼키야 몇 개로 갈라졌었냐? 삼국시대. 다시 합쳤지. 몇 개, 중국 역사 해봐요. 걔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중국은요, 남북시대 5호 16국. 무슨 말인지 알았어? 북쪽에 5호 5개, 10개, 16개. 이게 동시에 가는 겁니다. 거의 역사가. 무슨 말인지 알죠? 중국사는 이걸 같이,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것도 빡센데, 얘는요, 16국이 한꺼번에 가요. 춘추 전국시대. 그러면 쫙 찢어지죠. 그쵸? 그걸 한꺼번에, 생각해보니까 겸손해지죠. 중국사 정말 빡세게 중국사 공부하면은, 우리는 조선시대 왕만 외우는 것도 힘든데 걔는요, 한 17개 나라 한꺼번에, 그쵸, 왕을 외워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이거 보면 중국사는 진짜 빡세긴 한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요. perfidious. 그쵸? FID, 이것도 했었죠? feed, 믿음이라는 거. 기억납니까? fidelity, 믿음. 그쵸? 그래서 어떤 믿음을 깨버리는 거예요. 배신. perfidious. confide는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걸 털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을 털어놓았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비밀. 또는 밑에 보니까는 confident가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나만 믿는 거예요. 자신감 있는. 그 다음에 요 옆에다가 여러분 들어만 보세요. confident 말고 confidential이 되면 무슨 뜻이죠? confidential? 그거는 비밀의 뜻이 되죠. 다시 한번요. confident는 자신 있는 의 뜻이지만요. confidential 이렇게 쓰면 비밀의 이런 뜻이 돼요. 비밀의. 기억해 두세요. 모양이 틀려요. diffident는 이런 자신감과 좀 거리가 먼 거니까 자신이 없는. 그 다음 fidelity, 충성심, 성실성, 충실성.
우리가 fidelity란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집에 있는 우리 오디오는 hi-fi 컴포넌트 할 때 hi-fi란 말 들어봤어요? hi-fi? hi-fi가요. high, 높은, fidelity, 원음에 충실해요. 이런 뜻입니다. high fidelity. 됐죠? 이거 말고도 feed가 믿음이라는 거 많이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미야, 미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원래 flow,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permeate는요. 어때요? 어디다가 솜 같은 데 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면 그 안으로 through. 그쵸? 그쵸? pass through. 물이 스며들어가죠? 이게 permeate. 물이 스며들다는 뜻이에요. 그쵸? impermissible. 그쵸? impermeable. 스며들지 않는 애 뜻이고요. 나중에 보면 이 미야가 물이 스며드는 거예요. 물이 스며들 때요. 여러분, 물이 흐를 때 어떻게 흘러요? 막 직선으로 흘러요? 꾸불꾸불 흘러요. 꾸불꾸불 흘리죠? 이렇게 구불구불구불 해서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걸 나중에 이것도 많이 봤죠? meandering. 그쵸? meandering. 그쵸? 굽이치는 미야. 이것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구불구불구불 물이 흘러가는 거. meander. 그쵸? 비암처럼 슉슉 가는 게 그죠? 사해공유천이라고 하죠. 사행공유천. 그때 사행이 뱀이 움직이는 모형처럼 이런 게 사행공유천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pernicious라는 단어예요. pernicious. 어디요? 여기요. N-I-C-N-O-C 나중에 N-O-X도 돼요. N-O-X 이게 다 뭐예요? 그쵸? 나중에 이게 또 어떻게도 변하냐면 N-E-C가 되기도 합니다. 그쵸? N-E-C. 다 kill, 죽이는 거예요. 또는 poison, harm, 피해를 주는 겁니다. poison, harm. 그래서 pernicious는요. 완전히 해로운 걸로 뚫어버리는 겁니다. 치명적이고 해로운. noxious, 해로운. noxious, 해로운. innocuous, 해가 없는. innoxious, 해롭지 않는. 됐어요? 옛날 필라델피아라는 영화 봤어요, 혹시요? 탐 행스 주인공 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변호사인데 탐 행스가 에이즈에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로부터 차별을 받으면서 불이익을 당해서 쫓겨났죠. 근데 덴젤 워싱턴이 변호사였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소송을 의뢰하죠. 근데 덴젤 워싱턴도 에이즈 환자가 막 뭐 반점 나고 오니까 어때요? 쫄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This is innocuous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innocuous. 이거는 해롭지 않다고. 에이즈는 해롭지 않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에이즈 해로워요? 안 해로워요? 여러분 우리 반에 에이즈 환자 같이 수업 듣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죠? 학원 등록할 것 같아요? 막 난리가 나겠죠. 어떻게 학원에서 에이즈 환자를 받느냐고 막 난리치고 환불해달라고 난리 나겠죠. 실제로 근데 에이즈 환자는요 전염되는 병은 아닙니다. 에이즈는요, 그죠? 혈액이나 체액이 그죠? 섞이기 전에는 전염이 안 돼요. 그렇죠? 물론 그럴 수 있죠. 수업 시간에 조는 놈은 내가 피 뽑아서 이렇게 주입할 거야 이러면 그죠? 분위기 좋아지겠죠. 그렇죠? 막 또릿또릿하겠죠. 피를 섞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는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대구과 광주에서 무슨 에이즈 환자가 보균자가 어떻게 했어요? 무슨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에이즈 여자였어요, 남자였어요? 어쨌든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 뭐예요? 자기가 에이즈 환자인데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뭐 여러 남자랑 관계를 했다는가 여러 여자랑 관계해서 막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막 그랬었죠. 관리가 되고 있나. 근데 실제로 WHO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에이즈 환자가 그렇죠. 에이즈 환자와의 성관계로 에이즈가 전염될 수 있는 확률이요. 5% 미만이랍니다. 솔직히 근데 이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거죠. 할 필요 없는 거. 그 5%도 무섭죠. 그렇죠. 5%면 겁나죠. 5%라도. 근데 우리는 에이즈 환자의 성관계가 거의 100%인지 알고 있는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에이즈 환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차별을 편견이 있는 거예요. 편견이 있는 겁니다.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 왕따를 당해버리고 모든 걸로 소외당하는 거죠. 그래서 에이즈 환자의 인격 문제가 나오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학생 무슨 에이즈 환자가 편입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편입 공부 말도 안 되죠. 에이즈 환자가 무슨 편입 준비라는 건 말도 안 되긴 하지만은 에이즈 환자의 문제 나올 때 나왔던 게 innocuous 이런 단어였어요. 그렇죠? 에이즈는 치료약이 있어요, 없어요? 에이즈 치료약이 있습니다. 백신이 없고요. 알겠어요? 치료약이 열나 비싸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번에 추정 60분인가 보니까 어때요? 에이즈 약 제약회사 우리나라에다가 에이즈 치료약 보급 안 하려고 그래서 막 문제가 심각하죠. 보사부하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에이즈 환자가 한 달에 드는 약값만이 한 1,000만 원 가까이 된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걸리면 치료 안 받는 게 낫죠. 그렇죠?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뭡니까? 자기 아는 사람들 주변은 완전히 다 거덜내겠죠. 거덜. 그렇죠? 치료는 되는 거예요? 치료됩니다. 에이즈 치료돼서 계속 안 죽고 살 수 있어요. 치료약이 있어요. 그렇죠? 확산되지 않게 하는 치료약이 있어요. 근데 왜 문제가 되나 하면은
실제로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는요, 그 에이즈 치료약하고 카피 약을 만들어서요, 국경 있는 의사회가 그 아프리카 같은 데 뿌리기도 해요. 왜냐면 아프리카는 에이즈의 천국이죠, 거의. 걔는 에이즈가 어떻게 걸리냐면은 에이즈 환자 엄마랑 에이즈 환자 아빠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요. 걔는 태어나부터 에이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에이즈가 무지 원래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브라질의 한 대학원생이 그 에이즈 제약사에서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가 그거 뭡니까? 그 제조법 빼돌려서 본국으로 들어와서 카피약을 만들어서 무료로 이렇게 막 나눠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두 나라입니다. 브라질하고 인도하고 인디아하고 두 나라가 가짜약, 모방약 만들어서 백워드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죠. 다시 거꾸로 그 분해해서 그 약을 내서 성능이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후진국들에게 뿌리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원래 에이즈 약값이요. 제조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비싸요? 특허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허권 때문에. 근데 그 제약회사의 수입 때문에 특허권을 보장해 주냐고 뭡니까? 손도 못 써보고 죽는 애들 많아요. 그래서 브라질과 인도가 그걸 무료로 뿌리고 있긴 하지만은 그렇죠. 택도 없게 모자르긴 하죠. 그럼 세계에서는 사람의 목숨이 걸렸는데 꼭 특허까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특허 무시하고 그냥 좀 더 약을 대중화할 수 있게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특허 뺏어야 돼요? 뺏지 말아야 돼요? 뺏으면 안 됩니다. 보장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얘기를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겁니다. 왜요? 왜 이게 민감 문제인가 하면요. 에이즈 한 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앞으로 인류는 이번에 신종플루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질병들이나 질환들이요. 21세기, 22세기 계속 등장할 거예요. 아마도 옛날에 어떤 미래학자가 예언한 것처럼 인류의 멸망은 핵전쟁도 아니고 외계인도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바이러스나 감기로부터 유래될 거라고 얘기했던 예언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외계인이 와서 지구를 우주전쟁 이런 것도 아니고 핵전쟁 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조그만 바이러스가 그렇죠?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신종 질환들이 나타났을 때 제약회사들은요. 그 개발비에 엄청난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어요. 이유는. 그렇죠? 그런 병에 대해서 약을 만들어내면 어때요? 그렇죠? 대박이죠. 만약 그거를 뺏어버린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신종 질환을 했을 때 어떤 제약회사도 연구 개발비에 투자할까 안 할까요? 안 한다고요. 그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특허권을 보장할 수뿐이 없는 게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innocuous, innocent, 이거 결백하고 깨끗한 거죠? 누구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터네이스는 인터가 서로서로죠. 서로서로 죽이려는 거니까 우리가 동족상잔의, 내분의, 서로 네이슨, 아까 이 네이슨이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perpetual이라는 단어 있죠? PET. 이게 PET가 뭐예요? seek, strive, 추구하는 거예요. pursue. 그러면 얘가 얘기했어. 처음부터까지 계속 추구하는 게 영원한 perpetual.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게 petition, 청원. 하나의 가치를 compete, 여러 명이 동시에 추구하는 거니까 경쟁. competition 경쟁, competitive 경쟁력이 있는. 잘 보세요. competitive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competition하고요. competitiveness하고 전혀 틀립니다. competition은 경쟁이고요. competitiveness는 경쟁력이에요. 경쟁력은 그렇죠. 그만큼 뛰어나다는 얘기죠. 그 회사는 경쟁이 심합니다. 이거는 경쟁력이 강합니다. 이거는 전혀 틀린 말입니다. competence, 우리가 남들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 competent, 능력 있고 유능한 거죠. appetite, 먹을 거 주면 그 먹을 걸 졸졸졸 따라다니게 만드는 힘. 이게 식욕이죠. appetizing, 식욕을 돋구는 것. appetizer, 우리가 그렇죠. 코스 요리 먹을 때 이 식욕을 돋게 나오는 전체 요리라고 얘기하죠. appetizer. 그렇죠? appetizer, 그다음 메인 코스 요리 나오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나와요? 디저트 나오죠. 후식이요. 그렇죠? 이것도 재밌죠. 왜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디저트 주로 뭘 먹어요? 응? 한국에서 디저트, 여러분 디저트 뭘로 먹어봤어요? 커피, 과일, 그렇죠? 굉장히 한국화되어 있는 거죠. 원래 디저트는 뭡니까? 어떤 게 디저트 종류예요? 푸딩, 아이스크림, 케이크, 이게 디저트류예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디저트예요 하고 딱 메뉴판 보면 어때요? 와우, 제가 처음 갔던 게 영국 여제였어요. 영국 여제, 영국 아줌마. 그렇죠?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시켰는데 전 처음 가봐서 몰라서 눈치 보고 있죠. 뭐 알아야지 시키죠. 알아야지. 다 처음 먹어본 건데. 그때 뭐 지가 알아서 시켜주겠다고 지는 스테이크 먹고 저한테는 한국 사람이니까 라이스 종류 먹어야겠다고 무슨 라이스를 시켜주더라고요. 하나도 못 먹었죠. 왜? 무슨 밥에다가 안 그래도 볶았는데 거기에다 무슨
치즈를 덮어가지고 막 느끼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쵸? 느끼하면 이걸 찍어 먹으려는데 그때는 입맛이 변하는데 그때에도 입맛이 촌스러워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멕시칸 소드 같은 건데 막 굉장히 스파이스하죠. 그래서 손도 못 했어요. 근데 지가 다 먹더라고요. 안 먹냐고. 그죠? 지가 다 먹었어요. 그래서 후식을 먹지요. 근데 후식 보니까 막, 그죠? 아이스크림 케이크인데, 아이스크림 하나, 케이크 하나 시켰는데, 아이스크림 이만한 보울에 나오죠. 케이크도 덩어리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배 터지게 지가 두 개 다 먹고, 후식을 또 이렇게 헤비한 걸 먹냐. 근데 여학생들한테, 후식을 이렇게 헤비하지 않아요? 그럼 또 이러죠. 후식 들어가는 밴 따로 있어요. 막 이러면서, 저 케이크, 그죠?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죠. 후식의 공통점 뭡니까? 그것도 디저트도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요? 무지 단 음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 음식이요, 입을 넘니스,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옛날에 가졌던 악덕 중에 하나가 어떤 악덕이 있냐면은, 그죠? 구어메이, 글러터니, 뭐죠? 탐식, 그쵸? 계속 끝없이 먹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에 보면 어때요? 그쵸? 먹고 다 디스인 거지. 뽑아내고 토하고 또 먹고 막 이랬어요. 심지어는 잘라서 여기다 호수로 뽑아내면서 먹고 이랬습니다. 이런 탐식의 악덕을 막기 위해서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게 디저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단 음식을 먹으면 그 다음에 아무리 맛있는 걸 차려줘도 어때요? 맛있는 걸 잘 몰라요. 이해가죠? 그렇죠? 우리 생각해봐요. 막 삼겹살 먹다가 그렇죠? 케이크 막 먹고서 삼겹살 추가 이거 힘들죠? 아주 단 음식이 그 다음에 음식의 맛을 못 먹게 하기 때문에 단 음식으로 디저트를 보통 구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ppetizer. 그렇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persecute요. 세쿠. 이 세쿠란 단어는 나중에 이 세쿠란 단어는 여러분이 이것도 많이 봐요. 세퀴. 그렇죠? 시퀀스 할 때요. 세퀴. 이것도 시퀀스 할 때 follow. 뒤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persecute는요. 계속 따라가면서 때리는 겁니다. 그렇죠? 핍박하다, 박해하다, persecute. 그래서 제가 이 단어 쓸 때마다 여러분한테 잘 쓰는 단어가 뭔가 하면요. 이 단어예요. 제발 이 단어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prosecute. 이거 뭐죠? prosecute. 이거는 기소하다예요. 그렇죠? persecute는 박해하는 거고요. prosecute. 기소하다. 그래서 우리가 the prosecutor 해서 OR 붙이면 이게 뭐죠? 검사예요. 검사. 맨날 TV에 검찰청 나올 때 검찰청 깃발하고 밑에 prosecutor's office 이렇게 써있죠. 검찰청. prosecutor's office. 검찰청을 얘기해요. persecution, 박해, consecutive, 계속 따라가는, 연속적인, execute, 완전히 follow out, 끝장내는 겁니다. 그래서 완수하다 또는 실시하다, 중요한 거, 사용집행하다는 뜻 잘 나오죠? execution, 사용집행, executioner, 뭐 하는 애죠? 사용집행인, 사용집행. 됐죠? 그 다음에 persevere, severe 알고 있죠? 여기 나와 있네요. severe가 무슨 의미라고요? serious, 가혹한, 혹독한, 심한. 이게 severe예요. persevere는 그렇게 혹독한 걸 다 through, 견뎌내는 거죠. 참다, 견디다. perseverance, 참을성, 인내. severe, 엄격하고 가혹한 겁니다. severe. 됐죠? persevere. 그 다음에 sist, 이것도 했었죠. 우리가. SIST, stand, 서 있는 거라고 그랬었죠? sist.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서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persist in, 전세 in 기억하세요. 그렇죠? persistent, 고집센. insist, 이것도 이때 in이 무슨 의미예요? 이때도 on이에요, on. 계속 써 있는 겁니다. stand on. 그래서 insist 다음에 전체 뭐 들어가지 아세요? insist on. 그렇죠? 왜? in이 on의 뜻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의 의미입니다. 이때 on은요. insist on, 주장하다. insistence, 주장. 뒤에 서 있는 건 resist, resistance, 저항. subsist, 저 아래까지 떨어졌는데도 애가 안 쓰러지고 살아남아 있어요. 생존하다, subsist. subsistence는 생존. 또는 subsistence를 복수로 쓰면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쵸, 필수, 그쵸, 식량, 필수품, 이런 것들을 subsistence예요. 주목. 아는 거 있잖아요. 친구 옆에서 도와주는 거. assist. 한꺼번에 구성하는 거. consist. 그쵸? 이런 것도 우리가 시스트에서 나오는 걸로 서 있는 것들 같이 봤던 단어들 같은데요, 여러분하고요. 그쵸? 그 다음 갑시다. 퍼스펙티브의 스펙트. 스펙트도 되게 많이 보는 거죠? 스펙트. 스펙트가 보는 거예요. look.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도요. 스펙트. 그래서 퍼스펙티브는 어느 구멍을 통해서 보는가, 어느 관점을 통해서 보는가 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거를 퍼스펙티브, 이게 관점이나 시각을 얘기해요. 관점이나 시각.
spectacle, 눈에 보이는 멋진 광경. 이게 나중에 밑에 가면은 spectacular, 멋진 장관의. 근데 spectacular가 S 붙이면 안경이라는 뜻이 되죠. glasses. 그 다음에 prospect가 앞으로 내다보는 거니까 전망. 그렇죠? 예상. perspective가 전망 있는 이런 뜻이고요. retro는 백이죠. 뒤를 되돌아보는 회상, 회고. retrospective는 뒤를 되돌아보는 건데 뒤에 법률 용어처럼 밑줄 쳐놓으세요. 이게 뭡니까? 소급하는. 즉 나중에 만든 법이 그 전에 것까지 다 소급해서 적용시키는 것을 retrospective라는 단어를 주로 씁니다. 앞에 주목. 아무것도 없는 건데 뭔가 보여요. 헛것이. 유령. spectator. 나는 야구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야구를 구경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뭐죠? spectator. 안에 무엇이 있나 들여다봐요. inspect. 조사하는 거죠. 저 주변을 살펴요. 어떤 일이 없나. circumspect. 주의 깊고 신중한 거죠. 그렇죠? 가시광선을 분광시키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을 뭐라고 그래요? spectrum.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한눈에 볼 수 있는 conspectus. 아까 compendium처럼 개요. spect는 무슨 의미다? 보다는 의미다. 그렇죠? spect. 밑에 있는 거 speak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speak도 spect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렇죠? 보세요. 밑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여기 있는 것부터. 여기 보세요. perspicuous가 내 눈을 찌르는. 그렇죠? 눈에 잘 보이는. conspicuous도 강조해요. 내 눈을 찌르는. 두드러지는, 눈에 띄는. 그런데 조심할게요. perspicacious 할 때 이 K 있죠? K. 요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냥 perspicuous가 아니고 perspicacious 할 때 K가 무슨 뜻이에요? capable. capability. 그렇죠? 능력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잘 보이는 애 뜻이지만 이건 뭐예요? 잘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통찰력이 있는,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왜 강조하는지 알겠죠? perspicacious하고 뭐랑 전혀 틀려요? perspicuous하고는 다른 뜻입니다. 이거 여러분 혼동하기 시험 문제 잘 되니까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suspicion. 이거 밑에서부터 훑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의심스러울 때 우리가 눈을 똑바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아래서부터 쭉 훑어보죠, 사람들은. 너 맞아? 그러면서 훑어보는 거. 이게 suspicion이에요. 그 다음에 pervade. bade가 bathe. 이 bade가 나중에 go도 돼요. bathe. bathe 또는 bathe 이렇게도 갑니다. 이게 go, run, wander.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vagabond 이런 거 알고 있죠? vagrant.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거라서 그렇죠? pervade. 그렇죠? 어디를 그 전역을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만연하다, 퍼지다. pervade. pervasive. 그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거니까는 널리 퍼지는, 스며드는. evade는요. go out.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 피하는 거. inevitable. 빠져나갈 수 없는, 불가피한. invade.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침입하다. invasion.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전제오락이 뭐였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전제오락의 효시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장 유명한 고전적 전제오락이 뭐죠? 여러분 갤러그가 처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갤러그 알아요? 갤러그? 맞아, 갤러그가 거의 초반이에요. 근데 갤러그보다 더 전에 했던 게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 어렸을 때요. 갤러그 나오기 전에 인베다 이렇게 한글로 인베다 써 있고요. 어떻게 되냐면은 우주인이 이렇게 찍찍찍찍 내려오면 블럭 뒤에서 숨어서 총 쏘다가 이 블럭이 깨지죠. 근데 그때는 컬러도 안 돼가지고 어때요? 셀로판으로 붙여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붙여서 컬러 효과 주려고요. 그렇죠? 그게 인베다가 뭔가 생각했더니 지금 보니까는 invader, 그렇죠? 침략자들 이런 그렇죠? 오락이 있었어요. invader.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여러분하고 세대 차이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른 건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어차피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더 먼저 죽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건 정말 극복이 안 되는 세대 차이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전자오락이에요. 비디오 게임이요. 저는 뭔가 아까 갤러그 있잖아요. 갤러그 같은 거는 조이스틱 하나에다가요 버튼 하나요 막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옆에 있는 거 누르면 어때요? 뻥 하면서 살려주죠. 그게 제 세대였어요. 근데 요즘에 간혹가다 오락실 가보면 어때요?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 없으면 이게 시간대로 넣으면 막 버튼이 8개. 그쵸? 그리고 저번에 오락실 갔다 보는 게 막 어느 여중생인데 막 손으로 하는 DDR? 거의 신의 경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죽어도 못 따라하겠다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죽어도 못 따라하겠다. 그 다음에요. 여기 다 나와 있네요. invade, vagabond,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방랑자, extravagant, extravagant 너무 간 거죠. 지나치게 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도한, 사치스러운, extravagant. 알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 subjugate의 jugo요. jugo가 bind나 joint인데요. 이 bind, 묶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또 이 결혼시키라는 의미도 있어요. 둘이 엮어주라는 의미였어요. subjugate는 아래로 종속시키는 거니까 종속시키는 건데요. subjugation 종속인데 둘이 함께 묶어주는 거. 이게 결합, 결혼시키다. 이 의미로 잘 나옵니다. 물론 동사 활용 변화를 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동사의 모양에 따라서 목적어와 주어가 연결되죠. 활용하다. 그래서 conjugal. 근데 동사 활용보다는 결혼하다는 의미. conjugal. 그렇죠? 부부의, 혼인의.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joint에서 나온 거고요. jug. 그 다음에요. submissive. 이거 정말 많이 보는군요. miss, meet. 보내는 거네요. 아래로 보내는 거니까는 복종하는. submit, 굴복하다. 아래로 들어가는 거. 아까 우리가 제출하다는 의미도 봤었죠. missionary, emission, transmit, surmise. 그쵸? surmise는 쭉 한번 훑어보고 예측하는 거예요. 훑어보고 예상하다, 추측하다. 괜찮죠? 이거 miss나 meet 다시 안 해도 되겠죠, 이제요? 오케이. 제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건 그거예요. 이 익스프레스 강의 원하는 거는요. 뭘 것 같아요? 수업 듣고 나니까 하나도 안 까먹고 다 기억해요. 아, 그 정도였으면 그쵸? 여기 앉아있지 않았었죠? 자, 여러분한테 그냥 익숙해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책 하나씩 사서 쭉 외울 때요. 외울 때, 그쵸? 솔직히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으면 되게 황당해요. 그쵸? 자꾸 훑어보세요. 저는 어휘 공부할 때 어떤 걸 또 여러분한테 많이 원하냐면요. 그쵸? 뭐 하세요? 지우세요. 지우세요. 아는 거 지워버려요. 그냥 아예 저는 그래서 작년에 그런 얘기 했어요. 까만 매직 가지고요. 이거 아는 거네. 그럼 다 지워요. 책을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워보세요. 그럼 어때요? 안 지워진 것만 있죠. 지우면서 안 지운 것들 봤죠. 그럼 두 번째 다시 지워요. 그때 지울 게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죠. 또 지워지겠죠. 그래서 계속 지우는 겁니다. 한 5번 지워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남는 거는 따라 한번 정리해서 외우는 겁니다. 됐어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편입에서 갖는 어휘의 중요성은요 굉장히 커요. 어휘 놓치면 되게 힘드니까 계속 반복해서 어저께도 못 봤다니까요. 쟤는 어휘 진짜 잘해. 근데 맨발 떨어져. 이런 애 없어요. 그렇죠? 이런 친구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휘가 지존이야. 그럼 거의 대부분 뭡니까? 원학교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휘에 애착을 가지세요. 그리고 무조건 막연하게 그냥 막 그죠? 벽에다 머리 붙이면서 외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자꾸 머릿속에 링크를 걸어보시라고요. 링크를. 그러면 제가 솔직히 여러분한테 이거 단어 설명할 때도 느끼지만은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저 단어 하나하나 보면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리고 예문이 생각이 나고 어떤 상황이 생각이 나고. 왜요? 그게 링크가 걸려야 돼요. 근데 그게 초반부에는 여러분한테 힘든 게 왜 힘든가 하면은 초반부엔 그렇죠. 제가 어떤 단어에 링크 걸어주면 나중에 그 링크 걸어준 이야기만 기억나고 단어는 기억 안 나죠. 그렇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렇죠? 반복하세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그렇죠? 이야기에 걸리게요. 항상 스토리가 있어야지 그렇죠? 암기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뜬금없어 보이더라도 그렇죠? 그 링크가 안 걸려 있으면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암기하는데. 됐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할게요.